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젖바둑의 모든 것이라는 USB 강의를 출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USB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가볍게 실전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USB 다 보신 분들이 직접 이제 바둑을 두시고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오늘 질문을 이제 제가 받은 거는 일단 넉점 바둑입니다. 넉점은 제가 뭐 USB 때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젖바둑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호선바둑을 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 모양은요,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은 일단 넉점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네, 호선바둑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넉점은 여러분들께서 요 자기 진영이 4군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제가 USB 젖바둑의 모든 것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문한 것은 뭐냐면은 상대가 걸치면은 손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 한 2개까지는 잘 하셔. 네, 처음에 2개까지는 잘 하시는데 문제는 그 3번째, 4번째부터는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잘 하는 건가? 의심이 많이 들죠. 그러면서 바꾸게 되는데, 자, 우선 여기 진영을 보시면은, 자, 젖바둑의 모든 것 강의를 뿐이 아니라 제가 바둑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돌이 왔다고 이쪽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젖바둑의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을 백이 두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요?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젖바둑 강좌 보신 분들. 자, 이쪽으로 빼고 있고 여기 있고요. 날일자로 달렸을 때 흙이 받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웅크리고 괜히 막지 말아라 이거죠. 상대 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따라두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상대가 이쪽을 차지하더라도 나는 모양을 더 넓은 데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3-3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변의 화점을 두라고 했는데, 자, 하나, 둘, 3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군데 중에서 가장 좀 적절한 점은 어디가 될까요? 가장 좋지 않은 거는 이쪽이 가장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날일자 굳힘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가장 공간도 좀 좁긴 합니다만 흙의 영향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이제 좀 나중에 두셔도 되고요. 여기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답은 여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다 나의 구역입니다. 나의 구역인데 여기는 백돌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면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바둑을 호선바둑으로 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둘 수도 있지만 자기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대의 영역. 근데 이쪽은 흙이 두면 흙의 영역, 백이 두면은 백의 영역. 그래서 이쪽을 먼저 차지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넉점에서도 똑같은 이치로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 흙의 이 차지는 상대를 맛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일단 또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고요. 자, 걸쳤습니다. 자, 걸쳤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나는데 제일 많이 하신 실수가 뭐냐면은 이분도 이제 질문 주신 게 정수는 지켜야 돼요. 상대가 지키면, 자, 우리 젖바둑 강좌 때 요 3칸과 4칸은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빈 쪽을 두거나 굳히거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굳힌다라는 것은 심심한 거예요.
뭔가 자극적이지 않죠. 그래서 협공을 가는데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세요. 이렇게. 자, 요 돌을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 호선 바둑, 젖바둑뿐이 아니라 모든 바둑을 통해서 요 형태에서 이 돌은 공격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돌을 잡으려면은 중앙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되죠. 중앙 가는 거 막으면 또 3, 3이 비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둬야 돼요. 그럼 투자한 돌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네 개 해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집, 대략 10집밖에 이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도 너무 폭이 좁고, 또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잡힙니다. 왜냐면 여기를 두고 호구 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패 모양이 되니까. 제가 젖바둑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가장 나쁜 패는 무슨 패? 내 집 모양에서 나는 패. 이런 식이 되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는 게 요렇게 두고 상대 걸쳐 왔을 때 요도를 공격하려고 여기를 두시는데 버리면은 깝깝해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더 넓게 치는 거예요. 넓게 협공. 왜? 못 버리게 하려고. 네, 그렇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게 왜 통하냐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뛰어나가거든요. 뛰어나가면은 어쨌든 이 형태는 이제 흙이 굉장히 유리한 모양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가 무조건 이렇게 뛰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강좌를 보신 분들. 그런 경우는 둬도 돼요. 네. 완전히 우리 친구분들하고 두시는 거니까 딱 그 사람하고 두는 경우 맞춤형으로 둬도 돼요. 이 사람이 여기 계속 뛰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바둑을 정식으로 배우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하고만 둘 건 아니니까 정식으로 배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이 사람 맞춤형으로 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만 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둑을 제대로 배우시는 이유가 뭐 이 사람 꼭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대가 걸치면 여러분들 상대가 걸치면 다 받아줘라 이겁니다. 받아준 다음에 이쪽으로 두면은 네, 이쪽으로 공격 가고 이쪽을 지키면 이쪽으로 공격 가고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지켜놓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실수가 여기를 이렇게 두시는데 양거의 침을 당하면은 이게 귀의 주인이 바뀌어요. 공수가 바뀐다 이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젖히고 늘고. 자, 요 형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두시다 보니까 뭐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돌 4개가 집이 없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젖바둑 강의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초반에 미생마가 되면은 그 바둑은 이기기가 힘들다. 누가? 하수가 이기기 힘들다. 자, 실전 조금만 볼게요. 여기를 이제 다가왔어요. 백이 여기를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또 중요한 건데 특히 젖바둑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데 상대가 내 모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쪽 돌이 더 약하냐 이걸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보다는 이제 요 돌이 왜냐면 여기 돌이 있으니까요. 요 돌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뛰어나가야 돼요. 여기가 없다면 그냥 지키는 게 맞는데 이쪽에 이미 돌이 자리 잡아 있으니까 네, 여기 뛰어나가셔야 돼. 여기를 자 이렇게 양거침하면 어떻게 둬요? 자, 여기서 제가 젖바둑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린 거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자, 왜냐면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백의 모양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살던 간에 백의 모양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자동으로 세력이 됩니다. 저 귀가 설령 살더라도 빠져나가면은 양곳마인데다가 백의 세력이 있으니까 흙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자, 안에서 살려 그러면 상대가 자동으로 뭐가 된다? 세력이 된다. 그런데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내가 이렇게 밖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네, 상대돌이 쪼개지면서 자동으로 미생마가 된다. 뭐가 맞는지 아까 갇혀서 상대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과 내가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상대를 갈라 놓으면은 상대 공격하는 흐름이 되죠.
젖바둑에서 여러분들이 초반은 뭐 배운 대로 두신다고 해도 이제 실전은 예를 통해서 많이들 흔들리게 되시는데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나가셔야 돼요. 예, 나가 놓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사는 건데 정 안 되면 살아야 됩니다. 막혔어요. 어떻게 삽니까? 귀는? 네, 쓸데없이 넓히지 마세요. 젖바둑에서는 안전하게 사는 게 최고. 네, 저렇게 살면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쪽을 지켰어요. 그러자 백이 빠져나가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젖바둑이다 보니까 하수는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모르죠. 네, 그래서 요건 집이 있고 요건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여기 돌이 오니까 이게 약한 줄 알고 이게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두고 자 막고 이쪽을 막아놓고 여기 받았는데 이쪽을 뚫고 나가니까 흙이 벌써 살기가 어렵죠. 벌써 잡혀버렸어요. 처음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 자기 돌이 왜 잡혔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 왜 잡혔냐. 두 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걸쳤을 때 손을 빼면 양걸침을 당해서 이제 미생마가 되는데 넉 점이면 기량의 차이가 꽤 큰 거예요. 그러면 미생마가 생긴 흙은 일단 이기가 힘들어요. 설령 살더라도. 근데 요거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오니까 강한 돌 약한 돌 구분 안 되니까 반대로 두고 이쪽에 오니까 역시 요게 더 집이 있어서 강한 돌인데 여길 또 두죠. 그러니까 약한 돌을 계속 방치하고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쉽게 잡히죠. 자,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네, 양걸침을 일단 당하지 말아라. 상대가 걸치면은 일단 네 군데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우리 젖바둑의 모든 것 강의를 보셨다고 해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손 빼는 거를 많이 두셨고 이게 잘 안 두시는데 요거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질문 또 실전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전 예는 역시 넉 점인데요. 중반에 조금 행마에 좀 포인트를 맞출게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돌이 왜 잡혔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사실 그거예요. 내가 잡혔는데 왜 잡혔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잡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그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질문도 그게 제일 많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이제 흙의 돌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맞고요. 자, 걸쳤습니다. 걸치면은 똑같은 예죠? 네, 괜히 협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굳혀놓고 여기와 여기 맛보기로 하시면 돼요. 넉점 봐도 석점도 마찬가지로 두 점도 사실 비슷합니다. 양걸침 형태가 나오면은 고수가 되면 될수록 정석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양걸침 정석이 프로들은 이걸 당하고 두는데 여러분들은 두기시기가 어려워요. 원래가. 그 이유는 제가 젖바둑 USB 강의 때 뭐 많이들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맞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두고 프로들도 둬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냐? 여기 어떻게 둡니까? 네. 흙이 이게 못 살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셔서 집을 확보하고 백은 집이 없잖아요. 미리 와 있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이제 뭐 흙이 그냥 그럭저럭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투성인데 제일 많이 두시는 분이 뭐가 아니면 여기 붙이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바우도 이제 여기 두셨고. 자, 여기서 보통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빠지면은 돌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젖바둑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돌이 뱅뱅뱅 도는 거는 가장 바보 행마라고 했어요. 의미가 없는 행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막으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 형태가 폐 형태를 만들어줘요. 폐가 되면 일단 하수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좀 안 좋은 건데 가장 나쁜 거는 고수의 돌을 끊으러 가는 거는 무모함의 가장 끝판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끊으셨는데 너무 쉽게 요것도 안 잡히려고 두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잡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가 왜 잡히냐 그러는데 남의 돌은 억지로 끊으려고 해요.
흙이 못 살았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네. 네, 연결을 자, 이렇게 하나 떨어뜨리고 해야죠. 날일자로. 자, 근데 이렇게 두셨어요. 이게 왜 나쁩니까? 흙이 왜 나빠요? 네. 끊기는 곳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모양을 억지로 끊고 자기는 끊기는 곳을 막 남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넉 점이나 깔고 잡으러 다니면 안 되겠죠? 네. 자, 백이 빠져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한 칸 떨어뜨리셔야 돼요. 돌이. 근데 저기 이제 붙는 것이 하수의 이 행마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상대가 2단 젖혀 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내가 이제 상을 끊을 수가 있으니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반대입니다. 고수가 2단 젖혀 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고수가 그동안은 약간 이제 정리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수비로 바꾸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고수가 세게 나왔다. 고수가 나보다 상수가 세게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네, 상대 유리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유리해졌으니까. 그러면 눈치 빨리 채시고 물러서셔야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젖바둑에서는 포석법과 행마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점이 생기죠? 일단 기계적으로 이으셔야 돼. 잇고 백도 잡으면은 또 어떻게 둡니까? 흙이 또 지켜놓고 좁은 데는 주고 넓은 데 두시면은 흙이 다시 또 훨씬 좋아져요. 자, 그런데 여기 막 억지로 약점은 안 지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저치 이게 안 이어요. 약점은 전혀 안 있습니다. 물론 옆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유독 많습니다. 자기가 잡히는 걸 모르고 두시는 분들. 왜 그러냐? 약점을 지킨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평생 두신 거거든요. 근데 행마법은 그런 게 아니죠. 행마법은 기본적으로 끊기는 곳이 나오면 이어놓고 둔다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한 번 기회가 왔,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안 뒀죠. 네 번, 또 네 번. 그러니까 세네 번, 한 번 실수가 아니라 세네 번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잡히죠.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물론 기력에 따라 다릅니다만 바둑을 잡으려고 둬서 잡고 이기려고 잡는 걸로 두려고 하죠. 잡는 게 목적이 아닌데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시고 끊어서 잡으려고만 하시고 그런 분들은 정작 자기 약점을 이렇게 황당하리만큼 안 지킵니다. 그거를 고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볼게요. 네, 세 번째 사례. 여러분들 이제 뭐 기풍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시는데 넉점 젖바둑을 둔다면 보통 이제 뭐 1급이 흔하지는 않으니까 한 3급 분들한테 넉점 두니까 이런 분들이 대략 이제 5급에서 7급 사이예요. 근데 7급은 아니고 5급 정도인데 상식적으로는 이제 한 두세 점 깔아야 되는데 왜 넉점까지 왜 올라가냐? 네. 기본적으로 지키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넉점에도 못 이기고요. 6점에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무작정 끊으려고만 하면은 9개 깔아도 못 이겨요. 네. 무작정 자기 약점이 잡히는데 지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행마법이란 여러분들 특히 고수하고 둘 때 내가 젖바둑을 둔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강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흙으로 백을 잡으러 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가장 쉽게 깨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두는 수가 뭐다? 네, 가장 많이 두는 수가 지키지 않고 대뜸 요도를 공격하는 게 가장 무모한 수다. 네. 양거침을 당하면 이게 훨씬 중요한 돌이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백은 이걸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고 나중에 두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거침을 당하는 거는 일단은 길에서 네 군데에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강의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고 맞아 하는데 왜 바둑둘 때는 왜 안 하냐.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수십 년을 혹은 수년을 이런 거 이제 못 들은 적이 없고 무작정 협공을 하거나 손을 빼거나 공격한다고 이렇게 두시거나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게 아주 잘못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이 그래서 빨리 늙는 겁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여기 두니까 괜히 떨리죠. 이거 두 개 되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이제 패가 골치 아픈데 이렇게 흙이 하나, 둘, 셋, 네 개, 4대 1인 상황에서 패가 납니다. 패라는 거는 원래 동등해요. 그러면 4대 1인데 패가 나면 흙이 손해본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발상이고 심지어 프로들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지 여기로 두지 않습니다. 잘못 두신 거. 자, 백이 넓히면은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도 역시 오랫동안 습관이 되신 거고. 자, 그러니까 이 협공과 굳힘 위주로 이제 판을 좀 짜셔야 돼요. 어차피 네 군데다 보니까 상대가 다 걸쳐도요 두 군데는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면은 상대가 둬도 내가 협공을 어차피 하게 돼요. 어차피 하게 되니까 굳이 먼저 하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닙니다. 굳혀 놓으면 상대가 결국에는 두 군데는 지켜도 두 군데는 못 지키니까 그 협공제를 내가 결국은 두게 된다 이거예요. 순서의 차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뒀고요. 이제 다가갔는데, 자,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마법에서 이제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돌을 자꾸 붙여요. 돌이 하나짜리 약한 돌, 강한 돌, 예, 약한 돌, 요 돌 강한 돌, 약한 돌 이렇게 있으면은 강한 돌인데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한 돌. 그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붙이는 거 아니고 여기 두는 거 아니고 여기도 다 아니에요. 그럼 어디입니까? 네, 가운데 둬서 상대가 이쪽을 벌리면은 여기 공격 어떻게 합니까? 한 칸 어떻게 하라고요? 네, 들여다보고 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막으면 잡고 못 잡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쪽이 다 시커매지니까. 일로 빠져나가면 저기 어떻게 둬요? 네, 하나 덮어가고 되게 빠져나오면 자, 천천히 이제 공격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흙이 잘 안 됐습니다. 자, 이 넉점 바둑을 두게 되면은 초반은 하신 실수가 뭐냐면은 뭐 이번 바둑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네 군데를 다 굳힘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두 개는 잘 하시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협공을 하거나 손을 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 바둑은 이제 첫 번째부터 나왔죠. 그래서 네 군데는 다 굳힘을 둬야 된다. 왜? 양걸침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이 돌이 미생마가 떠버리니까. 젖바둑에서는 그게 가장 나쁘다 이거죠. 초반은 그렇고요. 자, 중반에 이제 바꿔지면은 약한 돌과 강한 돌의 구분이 필요한데, 물론 내가 약한 돌을 먼저 지키는 게 일단 필수고요. 요 모양도 그래요. 백이 요게 약하죠. 흙도 약하지만. 그러니까 요쪽 공격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네. 여기 두셨어요. 이거 뭐를 지키는 거? 집을 지키는 거. 여기는 백이 여기를 지키는 거, 뭘 지키는 거? 약한 돌을 지키는 거. 그럼 뭐가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약한 돌을 지키는 게 먼저죠. 그래서 대부분 내 돌이 왜 죽어 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미 딱 결정 나버리는데 거의 태반이 양걸침 당해서 요 돌이 시달리다가 죽어요. 이게 가장 많아요. 넉점 젖바둑에서. 두 번째는 중반 때는 강한 돌, 약한 돌 구분이 좀 역시 어렵겠죠. 근데 중반 때는 우리가 초반은 이제 제가 다 굳혀라. 어쨌든 그건 습관이니까 노력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중반은 이제 정형화된 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천천히 좀 두셔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약한 돌이 무엇인가? 내 돌이 이게 약해나 강한가? 근데 바둑의 돌이라는 건 처음에 강했다가도 약해질 수 있고요. 약해진 돌도 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그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분을 자꾸 천천히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거든요.
네. 오늘 좀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저 USB 강의 구입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두셨던 거 사진으로 찍어서 혹은 이렇게 아까 이런 장면처럼 뭐 이게 내가 왜 죽었나 그걸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또 많은 실전 예를 두시면은 제가 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강의 석점, 두점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USB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도장 031에 712에 398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